오케이. 그러면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문제는 해결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텐서플로우가 역전파랑 이런 것들을 신경 안 쓰게 해줘서 좋기는 좋은데, 야, 이거 근데 이거를 내가 이거 할 때마다 이거를 막 다 정의를 해주고 이러려니까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그렇게 안 하실 수 있도록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텐서플로우의 고수준 API 이제 케라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케라스라고 하는 것은 그 뭐 완전 연결이고 뭐 이런 거를 다 그냥 구현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걸 구현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지금 시점 이후로는요. 같이 이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신경망은 이제 케라스 일단 이제 시퀀셜이라고 하는 걸로 다음과 같이 이제 정의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신경망의 이제 틀이고요. 모델 애드 이제 수행하고 이제 편의를 위해서 이제 여러 이제 레이어들을 다음과 같이 이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케라스를 쓸 거면 이제 레이어를 이제 써야 되니까 여기다 이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댄스 이렇게 이제 하고 50 액티베이션 시그모이트 그리고 이제 입력 자체는 우리가 이제 알려줘야 돼요. 이제 인풋하고 784. 네. 그러면 요 댄스가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완전 연결 풀리 커넥티드. 근데 앞으로는 이거를 구현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냥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부터 보통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경험하면 이 신경망의 이제 근본적인 원리나 이제 연산의 이제 그 연산 자체를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요 이제 이전 3일의 과정을 통해서 이 댄스라는 게 요런 이제 다층 퍼셉트론의 이제 여러 개 이제 퍼셉트론을 이제 연산을 이제 수행해내는 이 연산이고 이거를 원하신다면 직접 구현하실 수 있는데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반복적인 부분이니까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그걸 구현하고 싶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케라스라고 하는 것이 그 텐서플로우가 연산을 수행을 하는데 사실 우리는 저런 연산들을 일일이 다 정의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는 이제 원리를 알 때는 그냥 흥미롭은데 사실 하고 싶은 것은 그냥 신경망을 구성하고 실험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드린 그 텐서플로우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위에 있는 정의는 앞으로는 사용하실 일이 없을 거예요. 이번 시간 이후로는요. 왜냐면 여기 다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요. 합성곱 신경망이 됐든 뭐 트랜스포머가 됐든 뭐 이제 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이제 요거 조금 더 이제 만들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의 모형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랑 이제 비교를 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죠. 그 입력의 이제 숫자랑 출력의 이제 숫자 그리고 이제 활성화 이런 것들 설정해 줬잖아요. 근데 그 이거는 이전에 이전 계층의 출력이 자신의 입력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출력의 개수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784를 받아서 50
50을 받아서 100으로, 100을 받아서 10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기 때문에 그렇고 액티베이션 같은 것도 그냥 다 정의가 이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제 이거에 따라서 그냥 골라주는 거죠, 함수를. 그런 부분을 이제 구현해 주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기능들이 이제 많습니다. 서머리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면 이제 이런 기능들은 우리가 이제 직접 구현하려면 대단히 번잡스럽죠. 뭐 이렇게 막 그 이 모형이 이제 잘 구성이 됐느냐 뭐 이런 것들 이제 구현하는 게 이제 번잡스럽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3층 신경망이구나. 여기서 그 출력이 50개, 100개, 10개 나가는데 여기 너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 S개예요. 표본의 개수. 근데 이제 지금 모형을 만든 시점에서는 그 현재 데이터가 제공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게 몇 개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몇 개이든지 간에 들어놓을 거다. 자리를 잡아두고 있고요. 39,250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형을 이렇게 이제 만드시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만들던 모형하고 똑같은 모형 만드신 거예요. 만들었고 그러면 훈련 절차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컴파일해서 얘는 이제 그 손실 함수를 규정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컴파일이라는 이제 절차를 이제 통해서 수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이런 식으로 이제 손실을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경사하강 기법이 어, SGD 그레디언트 디센트고 학습률 아까 이제 설정한 거 예를 들어서 1.0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아까랑 이제 동일한 설정으로 다음과 같이 이제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시퀀셜에서 네. 네. 아, 요 이제 명칭은 요거는 이제 그 내부에서 이제 객체 이제 카운터를 그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매번 하실 때마다 그냥 번호가 이제 그 계속 이제 바뀝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여러 번 이제 실행하면 이제 되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개선해 볼까요? 이제 이 네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엠리스트 클래시파이어 여기서는 이제 로마자를 쓰셔야 되고 그 띄어쓰기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실 수 있고
그 계층들도 이름을 이제 주실 수가 있어요. 이제 fully connected 1번, fully connected 2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기는 이제 fully connected가 아니고 뭐 prediction, 이런 식으로 그 계층이나 모형 자체에 이제 입력 이제 그 명칭을 이제 부여하는 것이 이제 가능합니다. 얘네도 이제 보시면 그 댄스 7번, 8번 이런 식으로 그냥 임의의 이제 숫자 값이 할당이 이제 되는데, 요거는 이제 뭐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명칭을 지정하시는 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해서 다시 한번 이제 보실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네임을 이렇게 지정하면 여기에 그 이름이 나와요. 그죠? 이거는 그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이제 뭐 그 가독성이라든지 분석의 이제 편의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지정하실 수 있죠. 그런 이제 기능이 있고, 이런 게 이제 편하죠. 안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우리가 막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머리에서도 보시면 이제 fully connected 1번하고 fully connected 2번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prediction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훈련이 되는 거를 보시면 이제 훈련 로그도 우리가 직접 막 프린트문으로 막 관리하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 에폭이 이제 도는데 요게 600인 거는 왠지 아시겠죠? 그죠? 미니 배치 크기랑 뭐 에폭의 크기랑 이런 거를 이제 알아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계산을 해줬고, 그래서 이제 이 각 배치를 돌 때마다 2ms 소요가 됐다. 뭐 이런 이제 시간도 계산해주고, 근데 그거를 600개를 이제 하는데 2초가 걸렸다. 이런 식으로 해주고, 최종 그 요 에폭이 끝나고 나서 이제 손실은 이제 1점대 정도고.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구현하면은 그 지금 설정에서는 요 정도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그 5번을 수행하니까는 지금 0.1대까지 이제 내려와 줬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점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사용하시고 평가하는 거는 그냥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그냥 아까 이제 사용하시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이거는 정확도가 96%까지 이제 나옵니다. 왜냐면 이제 이런저런 그 요 사소한 이제 설정들이 사소하지가 않은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이제 된 것입니다. 잘 나오시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는 요 케라스라고 하는 API를 이제 통해서 이제 신경망의 이제 근본 원리는 이제 3일을 통해서 이제 알아보셨으니까, 이제는 이제 응용을 어떻게 이제 해나가면서 성과를 이제 낼 것인가, 그 성과를 내는 데는 어떤 요인들이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점들을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신경망 입문하신 겁니다. 입문 이제 하신 거고, 이제부터는 이제 그 데이터와 이제 문제가 중요하죠. 이제 신경망 이제 설계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시점에서 그 6장의 내용을 같이 이제 살펴보면서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 여기서 이제 논의하는 내용들이 다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그 190페이지로 가서 확률적 경사 하강 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교재에서는 요거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구현하는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러진 않겠다는 거고요. 근데 확률적 경사 하강의 공식을 그 보시면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식 6.1번을 보시면 원래의 그 경사 하강하고 완벽하게 이제 동일한데, 그러면 확률적 경사 하강의 이제 가장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 교재에서는 그렇게 좀 강조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미니 배치를 뽑아서 경사 하강을 수행하면 확률적 경사 하강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 만약에 확률적 경사각이 안 되도록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배치 크기를 6만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배치 크기를 6만으로 하면 F폭 1, F폭 2 몇 개의 그 배치로 구성될까요? 총 표본의 개수가 6만 개인데 배치 크기를 6만으로 하면은 1F폭은 한 조각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그 SGD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제 경사의 하강의 약자인 GD인데 요 S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배치 크기를 작게 잡는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추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 선거에서 출구조사랑 비슷합니다. 출구조사의 목표가 뭔가요? 빨리 결과를 알려주려는 거죠. 선거를 했으면 이제 저녁 때쯤에 빨리 알고 싶은데 진짜 선거 결과는 뭐 다음 날인 새벽이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요 배치 크기를 6만으로 설정하면은 출구조사가 아니고 그냥 진짜 6만 개를 다 그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이제 비교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주안점은 이겁니다. 보시면 요거를 연산하는데 이 배치당 2ms가 이제 소요가 되잖아요. 근데 6만으로 하면은 이 값이 이제 어떻게 바뀌나 이제 보겠습니다. 서머리는 잠깐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서머리 이제 보셨으니까 잠깐 주석 처리하고 바로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 배치 크기를 6만으로 이제 설정하면 이게 이제 그 여기가 1F폭이 1 배치가 돼요. 우리가 이제 예상한 바죠. 그죠? 야, 근데 네가 이게 그 이렇게 하면은 이게 훨씬 느려진다고 해서 내가 걱정했는데 아닌데? 이거 뭐 0초 이렇게 해서 되게 빠른데? 그러면 굳이 배치 크기를 줄일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거를 보셔야 돼요. 요게 배치 하나를 계산하는데 아까 배치 크기가 100일 때는 요 이제 그 스텝당 시간이 2ms가 소요가 됐거든요. 근데 6만을 이제 하게 되면 이게 한 80ms가 소요가 이제 되는 거예요. 즉 40배만큼 시간이 더 걸리는 겁니다. 근데 총 시간은 짧잖아. 근데 그 총 시간의 비교가 잘못됐어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 그 같이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최적화 이제 기법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확률적 경사 하강이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줄여서 SGD라고 이제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보고 싶은 것은 그 배치 크기에 대해서 그 100일 때와 6만일 때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학습 시간 이제
밀리세컨드 단위로 된다라고 이제 치면은 2밀리세컨드와 한 80밀리세컨드가 소요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비교를 총 그 학습 시간적인 측면에서 비교를 하시려면 뭘 이제 보셔야 되냐면 이 배치 크기에 따라서 그 경사하강의 횟수를 이제 맞춰 주셔야 돼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이런 공식에 따라서 배치 크기를 100으로 하면 6만 개에 대해서 600 조각이잖아요. F폭이. 근데 요 6만을 6만으로 나누면 한 조각이 이제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10의 폭을 간다. 그러면은 총 경사강의 횟수는 6,000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만약에 똑같은 F폭의 횟수를 지정을 하면 이러면은 그냥 경사강을 10번만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비교가 아닌 거예요. 이거를 공정하게 비교하려면 그 F폭의 개수를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를 이제 비교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학습 횟수를 맞춰 주셔야 된다는 거죠. 횟수. 그러면 이제 그 만약에 6,000번으로 이제 맞추겠다. 그러면 이제 이 F폭의 이제 수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가 이제 한 번만 해도 얘는 600번이고 얘는 600 F폭을 이제 해줘야지 학습 횟수가 일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총 학습 횟수가 서로 이제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600번, 600번 이렇게 이제 맞춰줘야 돼요. 비교를 하려면. 그래서 1 F폭을 했을 때와 배치 크기를 6만으로 하면 600 F폭을 했을 때를 비교를 해야지 총 학습 횟수가 이제 동일하게 맞춰지는 겁니다. 근데 음, 이거를 이제 공식을 통해서 유도를 하도록 할 수 있나?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 아까 이제 요 F폭을 5번을 이제 한 거를 좀 보시면 손실이 5번 정도 해서는 2 정도예요. 이게 되게 이제 높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F폭은 한 600번 정도를 돌아줘야 간신히 이제 이전에 이제 배치해서 1F폭을 했던 거와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건데 요거를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이제 하면은 80배만큼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 라고 하면 우리가 배치 크기를 100으로 정한 거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좋은 걸까요? 예를 들어서 배치 크기를 10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는 그 제 생각에는 엑셀표로 그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제 배치 크기, 그죠? 학습 시간, 밀리세컨드. 그리고 이제 에폭수, 학습 횟수인데, 이제 배치 크기를 이제 배그를 하고 학습 시간을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 기록하는 거니까. 그리고 에폭수를 만약에 이제 한 번은 이제 수행한다. 그러면은 이제 학습 횟수는 참 샘플의 크기가 있어야죠. 표본수가 6만 개다. 이렇게 이제 됐을 때, 그럼 이제 학습 횟수는 표본수를 배치 크기로 나누고 에폭수를 이제 곱하면 학습 횟수가 1 에폭에 이제 600번이다. 이건 이제 익숙하시죠? 근데 같은 공식을 이제 배치 크기 6만에 대해서 적용을 이제 한다라고 하면은 에폭의 개수가 이제 600번이어야지 그 공식 이제 학습 횟수가 이제 동일하게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학습 시간이 2ms와 80ms고, 그죠? 요 손실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정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일단 이제 기준점을 이제 잡기 위해서 배치크 이제 100으로 하고 에폭을 이제 한 번만 돌렸을 때 손실 기준점을 이제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실이 한 그 1 정도로 끝났습니다. 1.1 이렇게 이제 1.1 정도로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요거를 이제 같이 이제 비교하면 600의 폭을 돌려야지 되는데 한번 해볼까요? 6만에서 600의 폭을 이제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각각이 80ms 이렇게 이제 소요가 되죠. 보통 이제 두 번째 에폭부터 그 하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에폭은 뭐 이렇게 저 데이터 복사하고 뭐 이런 데 이제 시간을 좀 많이 쓰거든요.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보시면 이제 그 300번쯤 지나고 있고 손실이 0.2니까 아직 손실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죠? 600번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실은 0.2 정도까지 이제 내려가졌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손실 자체는 여기서 학습 시간 좀 많이 걸렸는데 그 손실 자체는 좀 더 많이 내려가졌어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이제 더 많은 표본을 이제 줌으로 인해서 손실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갔으니까는 이제 이익은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배치 크기를 이제 늘리면 아무래도 이제 이 샘플에 대한 이제 대표성이 이제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100보다 좋으면서도 6만에 이제 가까운 결과를 이제 낼 수 있는, 즉 학습 시간과 이 손실을 낮추는 이 두 가지 이제 균형점이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될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사이에 어떤 좋은 값들이 이제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뭐 200, 300, 400 이렇게 되는데 너무 이제 그 300 정도까지 이제 할까요? 6으로 잘 나눠 떨어지게.
그러면 이제 표본수가 이제 6만인 거는 이제 다 똑같죠. 똑같은데 이런 경우에 f폭을 두 번을 돌려야지 학습 횟수를 이제 동일하게 이제 할 수 있고요. 300으로 하면 f폭을 이제 세 번으로 해야지 총 학습 횟수를 600번으로 이제 동일하게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200하고 300으로 바꿨을 때 우리가 이제 학습 시간하고 이제 손실적인 이제 측면에서 어떤 이제 이익이나 이런 어떤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배치 크기를 200으로 하면은 f폭을 이제 그두 번을 돌려서 이제 비교를 이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보시면 배치 크기를 200으로 하니까는 그 같은 학습 횟수에서 손실이 0.3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시간은 아까보다 이제 훨씬 빨랐죠. 2ms니까는 사실상 시간은 거의 희생하지 않으면서 성능은 더 좋은 결과를 이제 기인했다는 겁니다. 즉 여기다가 이제 기록하면 학습 시간은 100이나 200이나 상관없었는데 손실은 0.3까지 내려와 주면서 그 학습 시간은 거의 희생 없이 손실은 이익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300으로 이제 한번 해볼까요? 300으로 하면은 f폭을 세 번을 돌려야지 총 학습 시간을 학습 횟수를 600으로 맞출 수 있어요. 보시면 이제 200번, 200번, 200번 이런 식으로 이제 됐는데 손실이 이제 0. 이것도 0.3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도 학습 시간은 사실상 거의 이제 변화가 이제 없었는데 소폭 낮은 0.28. 그죠? 그러면 배치 크기를 600으로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총 학습 횟수를 이제 600번에 맞춰야 되니까 f폭을 이제 그 10번을 이제 해야 되겠죠. 육 16번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배치 크기를 600으로 이제 바꾸면 이제 학습 시간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달라지나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각 개별 f폭은 이제 100개씩 이제 수행이 이제 되는데 600으로 바꾸니까는 손실이 0.25까지 조금 더 낮아졌죠. 근데 여전히 학습 시간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거의 지불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 그 두 개의 값을 더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게 배치 크기를 이제 1000개랑 6000개로 하면 각각 f폭을 10번 돌리고 60번을 돌려야지 그 다른 것들과 학습 횟수를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배치 크기를 좀 늘리면서 학습 시간이 이제 어떻게 이제 증가하고 이제 손실이 어떻게 증가하는가 이렇게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배치 크기를 이제 1000으로 이제 증가시키면서 에폭을 10번을 돌려줘야지 600번 이제 맞겠죠.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치 크기를 이제 1000으로 증가시켜서 그 각 에폭이 이제 60번씩 됐는데, 그러면 총 횟수가 60 곱하기 10에서 600번이 이제 맞는 거고, 그때 이제 손실이 2.4까지 내려갔습니다. 0.24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비용이 약간 증가했어요. 3ms로 살짝 소폭 증가했는데 많은 증가는 아니었네요. 그래서 3ms고 0.24까지 내려가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6000번에 대해서 수행하면 에폭이 이제 60번 이제 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같이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6000짜리 이제 배치 크기를 잡고 에폭을 이제 60번을 돌려서 이제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벌써 끝났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그 6000짜리니까는 요 10개 이제 조각이 이제 되고 10개 조각이 이제 60번을 더 도니까는 이제 600이 되는데 0.2까지 내려갔죠. 그죠? 그러면 이제 학습 시간은 6ms까지 증가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6ms까지 증가했고 0.2까지 내려가 줬습니다. 그러면 이거 도대체 왜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배치 크기가 성능에 영향을 준다 라고 하는 명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능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배치 크기를 잘못 잡으면 그 실험 결과가 잠재 성능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을 이런 식으로 그 수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치 크기를 다르게 잡고서 F폭의 개수를 동일하게 한 다음에 비교를 해보면 잘못된 비교가 그럼 실험 자체가 잘못되기 때문에 비교가 잘못되는 거죠. 이 배치 크기가 얼마가 좋을지를 미리 아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데이터가 다 크기가 다르고 모형도 다르고 또 이제 하드웨어의 그 메모리 구조가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게 그 배치 크기를 몇 개씩 잡아서 집어넣어야지 이제 최선의 결과로 될지를 미리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방식으로 이제 실험을 이제 하셔가지고 총 학습 횟수를 고정시키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 손실을 비교를 해서 학습 시간과 손실의 균형점을 잡는 그런 어떤 적당한 배치 크기를 설정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요만 개도 메모리에 한꺼번에 다 올라가요. 근데 만약에 이 데이터가 뭐 1테라짜리 데이터다 이러면은 메모리에 다 못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설령 올리고 싶어도 그 다 못 올라가고, 두 번째 이유는 다 올리는 것 자체가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성능은 제일 좋아요. 성능은 같은 에폭에서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선거 결과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다음날 새벽까지 그냥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결과인데, 근데 근사하면서도 훨씬 빠른 시간 내에 학습을 해낼 수 있는 배치 크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거의 10배 이상 빠른 그런 배치를 선택을 해서 실험하시는 게 더 유리하죠. 따라서 처음에 이 배치 크기를 100으로 잡았던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모형의
잠재 성능을 달성하는 데는 좀 이제 부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의견입니다. 그러면 너라면 뭘 고를 것 같아? 저라면은 이제 요거를 이제 천이나 한 요 정도 범위도 지금으로서는 이제 충분히 그 좋다고 이제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는가를 다시 190페이지 확률적 경사 하강을 이제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교재에서 확률적 경사 하강을 논의를 하기는 했는데 이 핵심은 미니 배치를 뽑아서 경사 하강을 수행하는 것이 확률적 경사 하강이다라는 점이 많이 이제 강조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니 배치를 뽑는 것 자체가 확률적 경사 하강을 수행하는 건 맞는데 더 핵심적인 이야기는 미니 배치의 크기에 따라서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그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점이 좀 제시가 이제 안 되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직접 이제 실험을 하시면서 학습 시간과 이제 성능의 이 균형점을 이제 찾으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종 보시면 이제 이 모형들도 배치 크기를 뭐 이제 32, 64, 뭐 128, 256, 뭐 512, 뭐 1024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이제 시도를 합니다. 시도를 하고 논문 같은 경우에도 이 배치 크기에 따른 성능을 보고를 해요. 그게 이제 왜 그런지 이제 아셨죠? 그냥 배치 크기를 너무 작게 잡으면 이제 표본의 대표성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률적 경사각인데 배치 크기가 대표성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같이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치 크기를 특정하게 이제 설정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배치 크기를 10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총 10개의 유형이 있잖아요. 근데 배치 크기를 10으로 하면 한 번에 10칸을 가지고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배치 크기를 10으로 하면 여기서 0부터 9까지가 한 번씩 고르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0, 1, 2, 3, 4, 5 안 보이죠? 예를 들자면 그죠? 5 안 보이고 6, 7, 8 안 보이죠? 그죠? 그래갖고 그 5랑 뭐 8 같은 게 지금 이제 누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치 크기를 지금의 경우 10으로 잡으면 어떤 배치에서 0부터 9까지가 한 번 어떤 거는 이제 중복해서 이제 선택이 되고 5나 뭐 다른 것들은 실제로 이제 선택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이 손실 계산이 5나 8 같은 것이 제외가 된 상태로 손실 계산이 되면 잘못된 계산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배치 크기를 예를 들어서 이제 100으로 이제 잡으면 이렇게 이제 될 텐데 요 이제 결과를
이제 도수 집계를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도수 집계를 이제 해보시면 배치 크기 100으로 하면 그냥 통계적으로 평균 10번씩 선택이 되겠죠. 그죠? 근데 어떤 거는 16번이 뭐 선택될 수도 있고 얘가 더 많이 선택되면 다른 게 좀 희생을 해줘야 되겠죠. 칸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는 이제 10번씩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배치 크기를 우리가 이제 100으로 설정을 했을 때 그 같은 학습 횟수에서 손실이 좀 높은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그죠?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이제 추정하기에 배치 크기 100 정도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게 그 좀 왜곡된 그런 표본들을 이제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이제 배치 크기를 이렇게 증가시켜 보면서 이 손실의 이제 양상을 이제 같은 학습 횟수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되는가를 이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전체 표본을 다 보여주는 것은 이 학습 시간을 너무 지나치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런 선택은 이제 보통은 안 하고 싶고 그 전에 어딘가에서 충분한 개수가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이런 식으로 실험을 이제 구성하셔서 이제 해보시는 수밖에 이제 다른 도리가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확률적 경사각이 무엇이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요인은 배치의 크기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적화 기법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점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확률적 경사각에 대해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미니 배치를 뽑는 것은 연산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입니다. 또한 경사 하강을 통한 최적화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배치, 즉 전체 표본에 대해 최적화를 수행하는 대신 일부만을 선택하는 미니 배치를 기준으로 최적화를 하면 손실함수의 근사 지형에 대해 최적화가 수행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사한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사한 지형에 대해 경사 하강이 수행되는 과정 속에서 경사가 없는 극점에 갇히게 되는 문제를 극복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니 배치가 전체 배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하면 어느 정도는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추정은 확률적인 것이라 확률적 경사 하강이라고 합니다. 확률적이라는 영어 단어 스토캐스틱이 경사 하강을 의미하는 그레디언트 앞에 서술되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줄여서 SGD라고 합니다. 경사 하강의 공식은 완벽히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그러한 공식이 대상으로 하는 손실함수의 지형입니다. 미니 배치에 대해 구성된 손실함수의 지형이 전체 배치에 대한 근사값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형은 미니 배치가 매번 달라지면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혹시 이전 미니 배치에서 극복하지 못했던 극점이 있다면 다음 미니 배치에서 다른 형식으로 지형이 구성되었을 때
극복될 수도 있는 기회를 가져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